자, 본격적으로 우리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서. 자, 우리 1교시는 좀 어려운 내용 했고요. 우리 페이지 이제 몇 페이지 들어갑시다. 우리가 지금 불승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어요? 45페이지. 자, 우리 45페이지 어디까지 배웠다? 요 세까지 배웠다는 거 알겠죠? 네,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시겠어요? 도교와 풍수리설. 이거 전에 했던 거와 연결됩니다. 알겠죠? 전에 다 끝내 다시 한 번만 보면요. 도교는 언제부터 들어왔다? 삼국시대 때 전리되었다. 그 근거들 줄쳐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이제 고려 때는 도교를 뭐라더라? 도관. 그 다음에 도교 행사를 문다? 초제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고려 때 팔관회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팔관회는 대표적인 무슨 행사더라? 불교 행사죠. 근데 불교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 토독신앙, 그 다음에 도교 행사 모든 걸 다 같이 주관했던 거. 이 팔관회는 그 당시에 고려 때 엄청난 뭐더라? 국가 대행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 나라에서 제천 행사 기억나시나요? 고구려? 동맹, 부여, 영국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게 맞다. 고려 때는 팔관회였다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란 사신, 통나라 사신, 여러 외국 사신까지 초빙해서 성대하게 열었던 게 바로 뭐가 되더라? 팔관회. 그래서 팔관회는 오직 불교 행사만 했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선에서 소격서 줄쳐놨고 우리가 기억나시죠? 도교 행사보다 초제라고 한다는 거. 풍수지리설. 신라 말 들어왔다. 여기도 우리가 줄쳐져 있고 고려 때는요. 개경이 땅이 좋다. 고려 수도. 개경 길지설. 그 다음에 또 묘청이는 어디가 좋다고 했더라? 서경. 되겠죠? 나중에는 이제 무슨 길지설 나오더라? 남경. 남경. 거기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남경이 어딜까요? 원래는 경주였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서울 한양 길지설. 그게 바로 남경 길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양 길지설과 음택풍수, 산송도 다 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요거 전에 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 하는 김에 보이는 김에 정리했다 봐두시면 되겠고, 자, 페이지 46페이지 역사선 우리가 고려 역사서 끝냈고 47페이지 거기도 우리가 지금 고려랑 관련 없고요. 48페이지도 관련 없고 49페이지 잠깐 보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뭐라고 됐다? 농서라고 나있죠? 농서. 농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농상지표 그거 하나만 줄쳐놓으면 됩니다. 농상지표. 농상지표 애우기보단 어떤 게 더 중요하더라? 농사직설.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에 조선전기대 농사직설 보이죠? 요거 두 개 중에서 현지 풍토에 맞는 게 뭐가 될까요? 현지 풍토에 맞는 농서는 뭐가 될까요? 농사직설이라는 느낌이 오죠? 세종대왕이 편찬했던 거. 그럼 이거 농상지표는 어느 나라 농서다? 원나라 농서, 한마디로 고려 때 농서다. 그렇게만 딱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서 하나 줄쳐놨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의서 들어갑시다. 향약 무슨 방이라고 했다? 구구방, 향약 구구방이 있어요. 향약 구구방. 그 다음 오른쪽도 한번 보시겠어요? 향약 뭐가 있더라? 집성바. 향약이니까 의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의서긴 의서인데 향약 구구방. 요거 기억 들어왔죠? 고려시대 그렇게 기억해요. 향약 무슨 방이 또 있고요? 집성방 있죠? 지읒자 들어가니까 이건 어디더라? 조선이다. 그것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문화재 이게 어떤 내용이다 보다는요. 시대 구분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 방금 끝났습니다. 향약 구구방 어느 나라 거? 어느 시대? 구구방 고려 거. 집성방 조선 거. 그 정도만 의서 두 개 구분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 끝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들어갑시다. 자, 삼국시대부터 천문학은 발달했어요. 고구려 우리 굴식 돌방 무덤 천장에 보면요. 별자리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삼국때부터 우리 천문학이 발달했고 가장 대표인 거 신라 무슨 대 유명하죠? 첨성대. 되겠죠? 이것도 다 뭐랑 관련있다? 천문학과 관련있다. 첨성대 한번 가보셨나요? 실제 보신죠? 아, 보셨구나. 보신 분도 있죠? 되게 허접하죠? 교과에서 사진을 봤을 때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배우는데 막상 뭐야 씨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기단 개수가 27단이나 선덕여왕 때 27대 선덕여왕을 상징하게 되고요. 벽돌 개수가 365개 그 정도쯤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개의 뭐더라 그 천장 있죠. 그게 바로 방위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천체 관측했던
고대 과학기술의 총집약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고려 첨성대가 되겠고, 고려에서 천문학은 계속 발달합니다. 천문학은 왜 발달한다? 날짜 계산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때는 무슨 대라더라? 사천대, 그렇게 불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 때도 첨성대라고 불리는 게 있었어요. 좀 허접해 보이는 거. 그래서 천문학은 계속 발달했다. 그 정도만 유의해 두시면 되겠고, 밑에 역법 하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지금 천문학은 따로 줄 안 쳐도 된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할 거 역법. 달력 계산하는 거. 자, 여러분들 달력 계산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력 만드는 거니까. 알겠죠? 천체관측. 그리고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더라? 언제 씨 뿌리고 언제 걷어들이고. 요거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역법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역법은요, 고려 때까지는 누구 걸 배웠다? 당나라 거 베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당나라에서 사용했던 게 이런 역법이 있어요. 당에 무슨 역이라고 있다? 선명역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법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나라 무슨 역? 선명역.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당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거? 당나라 거 베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원나라 영향. 우리가 고려 말기 때 누구의 지배받더라? 원나라 영향 받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원나라 영향 받아서 만드는 게 무슨 역이 되더라? 수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역? 수시력. 이거 외울 때 뭐더라? 원수. 이렇게 또 외워놓으시면 되겠고요. 어느 나라 다 역법이다. 중국 역법이 되겠죠? 중국 역법은 다 뭐더라? 고려시대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선 때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독자적 역법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무슨 산이다? 칠정산. 기억나시나요? 정치사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전의 역법은 고려 역법이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나라 역법 수시력 있죠? 이게 그렇게 또 많이 현재 역법과 많이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어디까지 지배했어? 이슬람 세력까지 지배했었죠. 아니, 러시아까지 지배했잖아. 그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인데 건조지대 사람들, 사막의 사람들, 이게 유럽이라고 하면,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로 또 빠졌네. 여기 아라비아 반도 이쪽 지역이 되거든요. 인도 위쪽에, 알겠죠? 윈도 서쪽, 아프리카 오른쪽에 있는 곳, 이란, 이라크 있는 곳. 여기가 건조지대잖아. 사막지대는요, 날씨가 흐린 날이 없고 되게 맑아요. 그래서 밤에 있죠. 밤에 여기 사막에 누우면요, 그냥 진짜 별이 쏟아진다고 보면 된다고. 그 정도로 본다. 별자리 관측하기에 좋은 게 바로 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이 바로 뭐더라? 이슬람 역법을 받아는 게 수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에 좀 길게 얘기했고, 우리나라 역법은 아니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수학은 계속 발달했다. 건너뛰고. 인쇄술. 요건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요거 하나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줄치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교.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인쇄물,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이 인쇄물인데 거길 찍어낸 게 붓터치로 찍은 거다면 인쇄로 찍은 거다. 인쇄로 찍은 거. 그래서 책의 최초의 목판 인쇄물, 그렇게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궁정광 대다란이교 그거 다시 한번 줄치면서 잘 기억하면 되겠고요. 인쇄술은 이제 뭐더라? 고려 때 꽃을 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갈게요. 목판 인쇄물. 여러분들, 우리 고려 전기 때 만들어진 게 첫 번째 만들어진 대장경이요, 일명 뭐다? 초조 대장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경은 뭐냐면 불교 경전이죠. 그걸 목판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말하면 불교 경전을 대장경,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만들어서 뭐라 한다? 초조 대장경, 대구 부인사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게 초조 대장경. 요건 누구 침략 때? 우리 고려 전기 때, 고려 전기 마지막쯤에 누가 왔었죠? 얘네 왔었다는 거 기억나네요? 거란족이 왔었다는 거. 거란 침략을 뭐더라? 부처의 힘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더라? 초조 대장경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고려 중기 때는 우리가 배웠던 불승 한 명만 떠올리시어요. 누구 배웠었죠? 의천 알고 있죠? 의천이 만들었던 게 바로 뭐더라? 속장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장경? 속장경. 속자가 무슨 속자? 이을 속자. 앞에 것을 이은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탄이란 뜻이에요. 초조대장경을 이어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본다. 속장경, 이렇게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원래 좀 길어요.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라고 하거든요. 요건 뭐냐면 송나라, 여진족, 일본, 불경을요 다 목차적으로 뭐더라? 목차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경이 거란 거도 있고 송나라 거도 우리나라 거, 일본 거 되게 복잡하잖아. 그걸 분야별로 뭐더라? 수집해서 정리한 목록서. 목록서 합니다. 신편제장 종교 총록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우리가 뭐다? 속장경 이렇게 말하게 돼요. 됐나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것은 뭐다? 교장도감에서 간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천하면 무슨 장경? 속장경. 이름은 그냥 뭐더라? 어디다 초점 맞추면 돼? 목록.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건 바로 이거죠. 우리 그리고 여진족, 고려 중기 때는 우리 여진족 있지? 요거 하나 기억 잘해요. 여러분들 거란 침략 대비해서 만든 게 뭐야? 초조 대장경이죠. 속장경은 여진 침략을 대비해서 만들었다. O 아니면 X? 우리 여진 침공은 없었어요. 우리 여진족은 처음에 치고 올라갔잖아. 윤관의 별부반. 맞죠? 동북 구성 얻어냈지만 그 끝까지 지켰다? 문벌귀족이 그냥 뭐다 돌려줘버리고 4대 해교했잖아. 그래서 여진족에 대한 커다란 외침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외침과 관련없이 그냥 의천이 만든 게 뭐더라? 속장경.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때 누가 왔어? 이때가 무슨 집권기?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 때 바로 누가 왔더라? 몽고 새끼 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간섭기? 원나라 간섭기. 이때 뭐더라? 몽고족. 그래서 몽고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무슨 대장경이 되더라? 다시 한번 만들었다. 그게 바로 무슨 대장경? 제조대장경. 되겠죠? 다시 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조, 속장경, 마지막이 무슨 대장경? 제조대장경. 이게 경판이 몇만 자나 돼? 그렇죠? 8만 여자가 되죠? 그게 그래서 유명한 이게 바로 뭐더라? 8만 대장경.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능했던 곳은요. 바로 무슨 도감을 만들었더라? 대장도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대장도감. 이건 무슨 도감이야? 교장도감이죠. 애울 때 이렇게 놓으면 돼. 8만 대장이 어때? 우리 대장교 중에서 가장 유명하잖아. 대장격. 그래서 대장도감에서 가능했던 게 8만 대장이구나. 그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리고 몽고 침략 때는 어디 있었어? 강화도로 피신했잖아. 그래서 강화도에서 만들어진 게 뭐더라? 8만 대장경.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초조, 지금 무슨 장경 뺐다? 속장경. 그 다음에 무슨 대장경 뺐다? 제조대장경. 자, 금속활자. O 아니면 X? X. 무슨 이 됩니다? 목판 인쇄물이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목판이 뭔지 알고 있죠? 말 그대로 나무에다 뭐다? 글자를 새겨서 먹으로 바른 다음에 찍어낸 거. 글자를 파는 거잖아. 먹 바르지요? 찍어내는 거. 이게 바로 뭐더라? 목판 인쇄물. 대량 인쇄에 적합하여요. 종류는 한 가지죠. 한 가지 종류를 대량 인쇄 뭐더라? 좋은 게 뭐다? 목판 인쇄물. 대부분 이거를 활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가 목판 인쇄물. 자, 그래서 목판 인쇄물 이게 세 가지. 이게 목판이다 기억하면 되겠고, 그럼 활판 인쇄물은 뭐야? 활판은 말 그대로 뭘로 되어 있는 거다? 글자가 살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도장처럼 하나하나 살아있는 게 뭐더라? 활판 인쇄술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어서 우리가 인쇄하면 뭐가 돼요? 나가 되죠. 이걸 위로 올리면 뭐가 돼? 나가. 요게 되겠죠? 여기 글자가 살아있다. 그래서 활판 또는 활자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나무로 만들어야 되면 금속으로 만들어야 돼. 금속으로 만들죠. 이게 금속 활자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목판 인쇄물이나 아니면 활판 인쇄물이나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게 더 적합해? 시간 관계상 내가 빨리 활판 인쇄술이 더 적합하더라. 이거는 대량 인쇄잖아. 종류는 한 가지지. 중국같이 떼놈들한테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인구가 적잖아. 중국보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어때? 다양한 책을 더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다 활판이 더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활판 인쇄물이 되겠고, 활판 인쇄물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자, 두 가지 들어갑시다. 활판 인쇄물 뭐가 하나 있고요.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거. 상정, 고금, 예문. 상정, 고문, 예문이 있는데 요거는 찍어냈다는 기록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불경이 아니에요. 어디다 초점 맞추면 돼? 얘에다 초점 맞추면 돼요. 을에서라고 보시면 돼요. 유교 윤리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법 관련된 거. 알겠죠? 상정, 고문, 예문이 되겠고, 1377년에 이게 중요하죠. 무슨 요절? 직지심체요절. 이건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야. 청주 흥덕사에서 관한 게 직지심체요절. 1377년. 거의 고려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때 만든 게 직지심체요절이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더라? 이건 뭐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활판 인쇄물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더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활판 인쇄물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럼 빨리 줄치고 마무리 칩시다. 목판 인쇄물 줄쳐요. 초조. 목판 줄치고 밑에 초조. 그 대구 부인사 대장경이고 몽고 침략 때 불타 없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까지만? 초조 줄치고 대구 부인사 줄치고 몽골. 한마디로 뭔다? 몽골 침략 때 없어졌다. 그렇게만. 동그라미 2번이요. 속 줄쳐놓고 의천 줄쳐놓으면 돼요. 그다음 밑에 신편제 장총록. 총록에다가 목록서구나. 이름 긴 거 신편제. 편제가 뭐야? 편집하다라. 알겠죠? 종교장 총록.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조 줄치고요. 오른쪽에 8만 줄치면 되겠고. 누구 때 만들었다? 최우. 최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최우. 최추원의 아들. 얘가 만들었던 게 뭐더라? 삼별초와 정방이었다고 우리가 기억나 했잖아요.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도가 줄쳐놓으면 됩니다. 대장도가. 그 현재 보관 어디라?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8만 대장경은 언제 때 만들어진 거고 고려시 때 만들어진 거고 보관한 장소가 뭐더라? 합천 뭐가 되더라? 해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보관한 장소는 뭐더라? 조선시대 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판은 오래 보관되면 어떻게 돼요? 습기가 차고 썩어 문드러지고 글자가 없어지기 마련이죠. 완벽하게 보존돼요. 보존과학의 뭐더라?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런 인위적인 장치 없이 자연적으로만 만들어졌어요. 되게 신기하죠. 합천 해인사 가면 일조량이 딱 맞아요. 합천 해인사 가면. 합천 해인사 딱 보면요. 일조량이요. 나무가 보다 썩지 않게 그 위치에 딱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창문의 위치가요. 보면 건축물 보면 창문이 위에는 크게 돼 있고 아래는 작게 돼 있어요. 반대편은 거꾸로 돼 있어. 통풍이 엄청나게 잘 돼. 그 다음에 바닥 있죠. 바닥엔 소금, 숯, 흙 이렇게 나갔고요. 여름철엔 습기를 흡수해. 겨울철에 오히려 뽑아내요. 습기를 내뿜어냅니다. 그래서 보더라 자연적으로 보더라 몇천 년 동안 그대로 보존한 게 합천 해인사라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과학기술로 그냥 계속 유지됐다는 게 나만 신기하구나. 자, 우선 쓸데없는 얘기 하나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활자 줄치고 금속 활자 줄치고요. 상정후문 예문 줄죠. 그 다음에 이거는 거기 봐봐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지만 기록만 전해지고 부전이 뭔 뜻이야? 부전이 현재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존하는 거 줄체 되겠네. 자, 빨리 줄체 봅시다. 직지, 심체, 요절.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거기까지 들어갑시다. 어디에서 가능했더라? 청주 어디더라? 흥덕사. 거기까지 여러분이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여기? 그 다음 밑에 무기와 기타 요것들은 다 넘어가도 될 거고요. 문제 하나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빨리 하나 풀어봅시다. 문제가 좀 많네요. 76페이지. 자, 76페이지 푸셨나요? 자, 문제집 76페이지 265번. 264번 우리가 아까 지금 했던 건데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264번. 다음 사상이 고려사에 영향 끼친 영향. 전 국토의 자연 환경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직을 선정하는 인문지리와 학설. 무슨 지리설? 풍수지리설. 그러면 고려 때 풍수지리설 관련된 거, 고려 때 풍수지리설 관련된 거. 전국의 심의복. 여러분들 최승로는 뭐였더라? 유학자였죠? 풍수지리설 관련 없고 기억 제끼고 니은번.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자. 이게 바로 무슨 길지설? 남경길지설. 그 다음에 거기 소격서 줄쳐놓고요. 이건 뭐랑 관련 있다? 도교와 관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1번 맞다 틀리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의 기반이 뭐다? 풍수지리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리인과 리을 4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265번 들어갑시다. 265번 이건 맞춰야 되죠, 여러분들. 대장경판 81,258판이라고 됐죠. 무슨 대장경이더라? 8만 대장경인지 알 수 있겠죠? 요거랑 관련된 것 정답 빨리 골라보면 1번 관련 없고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은 뭐더라? 직지. 그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3번 해초가 왔던 거 앞자리만 말해봐요. 해초가 갖고 왔던 거 갈 왕자 쓰잖아. 왕호 천축국전. 그렇죠? 그 관련 없는 거고 정답 몇 번이더라? 4번. 그 다음 5번은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266번 들어갑시다. 인종 때 최윤둥이 유교 의례 줄쳐요. 유교 의례. 이규보의 동국 이상집에 1234년 금속 활자 줄쳐요. 맨 마지막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부전하더라. 그럼 우리 기억나나요? 어떤 걸로 들어가면 돼요? 상정, 고금, 예문. 정답 알아서 몇 번?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 고금, 예문은 연도 외우기 좋죠. 1, 2, 3, 4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267번 들어갑시다. 자, 밑줄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해외 선구자적 자세로 박변성 박사는 해외에서 선구자적 자세로 나라상의 모범을 보여준 학자이다. 그의 삶에서 빛난 분이요. 직지임체 요절. 끝났네. 요거랑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병인양육 때 약탈되는 문화유산 관련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나중에 왜 규장각 도서라고 배울 겁니다. 진울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지요. 여러분들 진울은 우리가 무슨 집권기 때 사람이고? 무신 집권기고 이건 완전 고려말 1377년. 거의 고려급 무렵. 알겠죠? 그래서 틀리게 되고 불국사 3층 석탑에 나왔던 건 무구 여기까지만 적어놓으면 되겠죠? 어떤 것이 되더라?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더라? 4번. 5번도 바로 보더라. 무구정광 대다라는 기경. 무구. 이 정도만 적어놓으면 되겠고. 자, 밑에 들어갑시다. 26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글자마다 어린 불심, 목창으로 피어난다.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무슨 대장경? 팔만 대장경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관된 장소가 바로 보더라. 그 해인사가 되죠. 합천 해인사.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찍어봐요. 각자 골라봤나요? 주자소에서 가능했다. 주자소는 우리가 조선 때 활판 인쇄물을 담당했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자가 만들 주자, 자자가 글자였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거란 격퇴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없더라. 우리 확실하게 맞은 거. 최씨 정권 때 만들어지고,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요 세계 기록물산에 등재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되었겠죠. 대장경 시험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봐뒀으면 됐고요. 자, 이제 또 하나 계속 들어갑시다. 기운내서 50페이지. 자, 빨리 봅시다. 50페이지 빨리. 거기 도자기 나와있죠, 여러분들? 도자기는 삼국때부터 만들어졌지. 하지만 뭐더라? 유명한 도자기는 없고요. 여러분이 알아둘 도자기는요, 이제 고려때. 우리 고려때 하면 도자기 뭐가 유명하죠? 푸른색 빛깔 나는 거. 청자. 알겠죠? 청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청자. 말 그대로 무슨 빛깔 난데? 푸를 청자, 도자기 자자, 푸른색 빛깔 나는 걸 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자기는 원래 어디서 먼저 누가 더 잘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인 중국. 맞춰봐요. 우리나라와 중국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만들었을까? 중국이 더 유명해요. 그래서 중국도 뭐더라? 그 유럽 애들이 중국에서 많이 사왔던 게 바로 도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자기 비단. 이게 중국의 특산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자기 기법은 중국이 더 발달했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의 도자기 기법, 송나라의 도자기 기법을 우리가 본받아서 만든 게 청자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때? 손기술 뛰어나지요. 나중엔 중국보다 이 푸른색 빛깔 더 잘 만들어내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으로 역수출했던 게 뭐라? 청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러분들 고려하면 이렇게 들어봤을 거야. 무슨 청자라고 들어봤어? 상감청자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이건 상감청자인데 청자긴 청자인데 무슨 기법이 도입되었다? 상감기법이 도입되더라. 상감기법은 중국 거 아니면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법이 만들어진 게 상감청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감기법은 바로 이거야. 그 도자기 표면 있죠?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새겨놓는단 말이야. 무늬를 새겨놓은 다음에 이걸 파내요. 그걸 음각이라고 하죠. 이걸 파내 이쪽을. 그 다음에 요게 다른 재료를 입히는 거야. 여기다가 다른 재료를 집어넣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유약 발라서 구워낸 거. 요게 바로 무슨 기법이다? 상감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기법이다? 우리나라 기법을 적용했더라. 됐나요, 여기? 청자, 상감 기법.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더라? 상감청자.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나전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나전칠기? 나전칠기는 뭐지? 나전칠기? 할머니 좋아하는 거, 장식품. 옛날 막 한옥 마을 같은 거 나전칠기 있잖아. 여기다가 무늬를 파잖아. 그 다음에 이거 어때? 조개 껍데기를 붙이는 게 나전칠기죠. 이거 상감기법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고 들어오시면 돼요. 표면을 파냈잖아.
다른 재료를 입혀넣지요. 그러면 다 무슨 기법이다? 상강기법.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청둥, 은입사, 표류수, 정병이라고 있거든요. 청둥에다가 삼은각을 해. 은을 입혔단 말이야. 그것도 뭐더라? 상강기법이 됐더라.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법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거기 줄 쳐주고. 자, 고려 전기 때는 뭐가 만들어졌대요? 순수 청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감청자 줄 치고. 네, 고려 언제부터? 후기 때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요지는 뭐냐 말하면 도자기 만드는 걸 도요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경기도 이천도 도요지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천에 가면 막 도자기 말 굽는 거. 체험학습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강진과 부안이 유명했거든요. 강진 정도 줄쳐놓고. 우리 강진하면 우리 벌써 내가 3번이나 말했는데 강진 만덕사, 요새가 활약했던 곳, 정약용이 유배했던 곳, 그 다음에 청자 도요지로도 유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입사 줄치고, 나전치기 줄치고. 자, 이게 다 뭘 말하더라? 상강기법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청동에다가 은입사한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칠기나 보입니까? 나전칠기. 다 보더라. 상강기법 적용되었다. 고려도 독자적 기술.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음악은 시험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글씨도 안 나오고요. 문해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우리 도자기 기술에서는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 51페이지 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재를 왜 이렇게 만든지 알겠죠? 탑 그냥 한눈에 보이잖아.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우리 삼국의 석탑은 몇 개 배웠다? 백제 거 2개, 신라 거 하나. 그치요? 통일신라 석탑은 몇 층 석탑이라는 게 특징이다? 3층 석탑이라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배웠었죠? 신라 하대 때는 뭐가 나왔다? 선종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있더라? 승탑이 나왔다. 거기까지 발의 유물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고 이제 고려 석탑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여기? 그럼 고려 석탑의 가장 커다란 특징 들어갈게요. 고려 석탑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요. 다각 다층이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다각. 알겠죠? 다각으로 되어 있고 층수가 어떻다는 거다? 높이 있어요. 그래서 다각 다층으로 되는 게 바로 어떤 거? 고려 때 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빨리 들어가면요. 그 개성불상 5층 석탑, 월정사 8각 9층 석탑, 경천 원각사지 몇 층 석탑? 10층 석탑. 딱 봐도 어때? 5, 9, 10 나오죠? 이거 나면 다 어디 거다? 고려 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여기? 특히 여러분이 유의할 점 요거 하나만. 5층 석탑은 삼국시대 때 하나 있었어. 정림사지 5층 석탑 기억나시죠? 그거랑 구분해서 5, 9, 10 나왔다. 어디 거로 빼면 된다? 고려 때 석탑으로 빼면 되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여기? 자, 그럼 이제 그림 보면서 따라와요. 자, 개성불상 5층 석탑 그거 봐두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통일신라의 영향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고려 때 가장 정형적인 석탑이 뭐더라? 바로 그겁니다. 월정사 8각 9층 석탑. 그림 자세히 보시면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요. 저 층수마다 마디 있는 곳 있죠. 저거 옥계석이라고 하거든요. 옥계석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면 다각으로 됐다. 다각으로 됐어요. 그래서 다각이라고 하고 층수도 높아서 보더라. 다층석탑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정사 8각 9층 석탑 별표 치고 고려 때 가장 전형적인 뭐가 되더라? 석탑이더라.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배울 게 뭐가 있더라? 경천사지 몇 층 석탑이더라? 10층 석탑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층수 한번 생각해 볼래요? 석탑 층수? 석탑들 층수가 짝수 아닙니다. 홀수야. 이상하게 홀수 아니에요? 3층 석탑, 5층 석탑, 9층 석탑. 얘만 못 들어냈다? 짝수로 했죠. 원나라 영향 많이 받아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되겠죠? 원나라 영향 받은 게 경천사지 뭐가 됩니까? 10층 석탑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아, 그리고 여러분들 대리석이 뭔지 알고 있죠? 대리석은 대부분 고급 자재로 내장재 쓰지요. 특이한 게 외장재로 썼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알겠죠? 대리석으로 오는 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고 뭐 대리석 따로 안 적어도 될 거예요. 그냥 경천사 10층 석탑 언제 거다? 고려시대 언제 거다? 특히 고려 정기한 맨 마지막
원나라 영향이니까 맨 마지막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 하나 더 줄치고 원각사지 10층 석탑. 형태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때 세조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냥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모방해서 만든 게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그림을 준 다음에 이건 고려 거냐 조선 거냐 그딴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윤곽으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됐죠? 네, 그 다음에 석탑은 조선 때 많이 만들어진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그 정도면 석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고려 때도 승탑은 만들어지죠. 그게 뭐더라?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라고 있죠. 특징이 어떻다? 고려 때 승탑의 특징은요, 좀 화려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좀 더 화려한 게 특징입니다. 알겠죠? 처마가 지금 어떻다? 위로 솟구쳐 있죠? 네, 그런 것들 나오면 다 뭐더라? 고려 때 승탑으로 좀 봐두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승탑이 화려한 게, 그 쌍문사 철갑사 승탑 봐봐. 위에 거는 좀 단아한 맛이잖아. 통신라 거는. 그치요? 근데 고달사 승탑은 어때? 좀 더 화려하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유형으로 보다 대표형이 이거 두 개가 나올 거고, 나머지 승탑 나오는데 윤곽으로 봤을 때 좀 화려하다 싶으면 어디 거로 가면 된다? 고려시대 거로 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여기? 자, 그래서 우리 승탑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불상 빨리 들어갑시다. 자, 불상 봐봐. 우리 불상도 별거 없었잖아. 고구려에 뭐가 있었다? 영가치라면 금동이 없다. 백제 미소라 불린 것. 서산마에 삼종불상 있었지요. 그 다음 미륵방가사 불상 있었고, 통일할 때 불국사가 있더라. 자, 이제 고려 불상만 보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 불승 들어갑시다. 고려 불상. 첫 번째, 광주 충국리철불 먼저 들어갑시다. 광주 충국리철불은요, 요것도 문화재는요, 시대상을 반영하면 시험제 많이 나와요. 그 시대가 반영된 게 바로 문화다 보니까. 그러면 광주 충국리철불은요, 고려 언제 때의 거란 걸 딱 특징을 보여주더라? 정기 때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뭘로 만들어진 불상이죠? 불상인데 뭘로 만들었다? 재료가 철로 돼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태조 왕건이 있죠? 태조 왕건이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야, 이제 평화 시대가 도래했다. 무기가 필요 없지 않냐? 모기들을 다 갖고 와라. 무기를 녹여서 만들어서 철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딱 봐도 고려 언제다? 초창기 때 불상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광주 충국리철불 하나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시험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논산, 관쪽사, 석조, 은진, 미륵보살, 입상이 되겠습니다. 됐죠? 딱 봐도 뭐더라? 웃기게 생기지 않았나요? 일명 몇 등신? 2등신. 다른 말로 텔레토비 불상. 그렇게 부르는 게 바로 이 논산 관족사 미륵보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상이 시험제 많이 나오면요, 형태가 골 때리게 생겨서 그게 아닙니다. 이건 그것도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 2등신이죠. 딱 봐도. 여러분 이렇게 대가리 큰 놈 보면 뭐라고 칭찬할래요? 칭찬을 한번 한다고 해봅시다. 대가리 크다고 놀리는 거고, 아, 너는 되게 개성적으로 생겼구나. 넌 되게 독창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그나마 칭찬하면 이게겠죠. 바로 우리 지방의 독자적인, 개성적인 누구의 기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호족적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불상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고려 초창기 때 바로 호족적 기질을 보여준다. 그 얼굴 생김새 한번 보시겠어요? 인자한 만 있다 없다? 인자한 거 그딴 거 없죠? 되겠죠? 그 당시 호족의 뭐더라? 얼굴을 본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불상.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우람합니다. 알겠죠? 높이가 16m나 돼요. 보다 보면, 와, 압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막 답사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답사 다닐 때 대부분 다 웃고 떠들고 술 먹고 버스에서 못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불상은 멀리서 보고 너무 웃겨. 와, 씨발! 그러면서 딱 도착하자마자 달려오는데 막상 앞에 가면 위축되게 되더라고요. 크기가 엄청나다 보니까. 요게 바로 뭐더라? 요 불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불상은 대부분 거대한 거불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대한 불상 만들어지면 고려 때 걸로 가면 돼요. 그리고 만들어지다 만 거, 이런 것들. 거기 보면 안동, 이천동 석불이라고 있죠. 네, 그것도 뭐더라? 고려 거,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진은 없지만 여기 파주 용브리 석불, 이것도 거대한 불상이 되죠. 그럼 이거보다 고려시대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석사, 아미타, 소조, 열애자사, 이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사람다워졌죠. 그래서 이제 통신라 양식이 계승되었고, 언제 때더라? 중기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석사, 오히려 그거 추천해요. 부석사를 추천해요. 그다음에 아미타, 소조, 열애제사. 명칭은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한능검에서 그림 맞히기입니다.
그림 보고 어느 시대 거다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불상까지 됐고요. 내친님의 그림까지 들어갑시다. 그림까지. 그림은 고려시대 그림 별로 없어요. 딱 하나. 천산대첩도 그거 하나 보고 무슨 왕이라고 적어놓으면 될까요? 빨리 합시다. 무슨 왕? 빨리 조금만. 공민왕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공민왕이 그린 게 뭐다? 천산대첩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공민왕이 막 동성애에 빠져갖고 한 새끼랑 뭐다 둘이서 산행태 나가는 그림. 그게 뭐다? 천산대첩도. 쌍화점 영화 안 보셨나요? 쌍화점 영화 나오면 딱 이 그림 나와요. 둘이서 말 타면서 조인성과 주인모가 서로서로 뭔다? 사랑의 눈길 보내면서 사냥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봐봐요. 수월관음도, 양유관음도라고 하죠. 딱 봐도 어느 주제야? 주제가 성리학이야? 유학이야? 아니면 불교야? 불교 그림이죠. 여러분들 그냥 불교 그림 나왔다. 알겠죠? 불화라고 하거든요. 불화 나왔다. 어느 시대 그림이구나? 고려시대 그림이구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월관음도, 양유관음도 이런 것들. 명칭일 필요 있어 없어? 부처님 그림 나왔다. 대부분 어느 시대에 그려진다? 고려시대. 조선 때는 이거 내걸면 됐을까 안 될까요? 조선 때는 내걸면 안 됐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림 맞히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0 문제집 봅시다. 자, 문제집 빨리 보시고 77페이지.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77페이지 27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0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넘기시고. 흥분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27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은 올바른 거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물 218호. 고려 광종 때 만들어졌다. 높이가 18m다. 인체 비례가 불균형. 2등신 고르면 되겠죠.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거 하나 찾아봐요. 2번은 백제 거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2번 다시 한번 기억해요. 백제 거. 그 다음에 3번 건너뛰어요. 5번 어디 거야? 경주에 쓰니까 그냥 어디 거라고 하면 될까? 신라 거. 그 정도. 그리고 3번, 4번 우리가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었죠. 이런 거 절대 고르지 마요. 교재에 없는 불상과 석탑은 절대 정답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72번. 통일할 때 몇 층 석탑이더라?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3층 석탑. 그럼 이제 고려 때 석탑만 나열하면 되겠네. 고려 때 가장 대표인 게 뭐가 있더라? 월정사, 팔각, 구층. 그 다음에 원나라 영향받은 게 가장 늦게라 했었죠? 원나라 영향받아서 싹주층으로 나온 거 뭐가 있더라? 그렇죠? 원가사지 10층 석탑. 요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고려 거고 이건 조선 거니까 시대순으로 따져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나가다 이렇게 고르시 맞나? 나가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3번 한 문제 더. 이건 되게 어렵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 가끔씩 한능검에서는 지역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과 관련된 거. 근데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거 위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가봅시다. 273번은 지역물은 치고 되게 어렵게 나왔던 거고요. 단안 아름다움을 보여준 무의사 극락전. 위에 강진 무의사 극락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강진은 우선 됐고 밑에 봐봐요. 료세 백년결사. 우리가 같이 면 강진 무슨 사? 만덕사에서 받는 게 백년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고려 때 청자 만들어진 게 어디 있었다? 강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긴 강진.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온 거. 그래서 강진과 관련해서는요. 정약용이 유배지로 떠났던 곳. 정답 몇 번이더라? 2번. 대부분 이런 문제는 맞히기가 어렵고 이것도 50문제 중에서 매번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게 나온 거. 그냥 여러분들 배경 지식으로 하나만 더 문제 풀었다 봐두시면 되겠고, 자, 고려 조금만 더 기운내서 마무리 짓고 고려 문화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 문화 이제 마지막 주제 남았으니까 그거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54페이지. 54페이지 하나만 더.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 들어가요. 목조 건축물 남아있는 거 있다 없다? 대부분 남아있는 게 없겠죠. 그나마 남아있는 게 뭐다? 고려 때 건축물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고려 중기 때부터. 그럼 고려 중기 때 가장 대표적인 건축 양식 두 가지만 들어갑시다. 고려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포 양식이란다?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포? 주심포. 그 건축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 건축물 기둥을 떠받친 게 뭐가 있더라? 기둥이 되겠죠. 기둥과 이제 요 석가래를 받침하는 거.
요 기둥과 석가를 받침짓는 거, 요거 있죠? 요걸 뭔다? 공포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 공포. 됐죠, 여러분들? 그럼 공포는 어디마다 있으면 돼? 기둥마다만 있으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뭔다? 공포마다 있으면 이걸 무슨 포 양식을 한다? 무슨 포 양식? 주심포 양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다포란 양식이 있거든요? 무슨 포가 있다고? 다포. 이 다자가 무슨 다자일까? 마늘 다자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공포가 어디 있다? 기둥 사이도 있는 게 뭐더라? 다포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다포는 실용성 아니면 장식성? 장식성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게 먼저일까? 주심포가 먼저 가면 다포가 먼저일까? 당연히 주심포가 먼저, 다포가 먼저. 그럼 물어볼게요. 고려 중기와 후기로 나누려고요. 고려 중기 때 먼저 나온 게 뭐가 될까요? 주심포. 고려 후기 때 나온 게 뭐가 될까요? 다포.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근데 우린 다포 양식보다는 어디 걸 이제 보면 된다? 주심포 양식으로 된 거. 알겠죠? 그 다음 양식이 또 하나 있어. 기둥이 있잖아. 빨리 좀 할게요. 기둥이 완전히 이게 균형 잡히게 위와 아래가 균형 잡히게 똑같지요. 그렇죠? 인간 눈은 착시 현상이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렇게 보여요. 중간이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이 보여. 기둥이 중간이 좀 많이 휘어져 들어갔다 보지요. 그럼 안정감이 있을까? 좀 불안한 감이 있을까? 불안한 감정이 들게 되겠죠?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 안정감 있게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반대로 배를 중간 부분을 더 뚱뚱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멀리서 볼 땐 직선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배를 흘렸다. 무슨 양식이란다? 배흘림 양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주심포 양식과 배 흘림으로 되어 있는 이 건축물 몇 개 있더라? 3개가 있단 말이야. 목조 건축물. 3개는 무조건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과 더불어서. 알겠죠? 이건 여러 번 외치면서 기억해 둡시다. 안동봉저사 근락전, 영주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예산수석사 대웅전. 3개는 무조건 뭐이라?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보이죠, 여러분들? 자, 예산수석사 대웅전. 예산수석사 대웅전. 무조건 암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예산에 뭐가 있더라? 예산, 수석사. 수석사가 절이 되죠? 그 절에서 무슨 전이? 대웅전이. 적기도 쉽네. 예산수사 대웅전이 바로 뭐가 된다? 고려 중기 때 만들어진 주심포와 배흘림 양식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사의 대웅전. 대웅전이 석가모니 주부를 모셔놓은 걸 대웅전이라고 해요. 미륵전은요. 미륵보살 모셔놓은 거. 관음전은 관음보살. 부처님 종류마다 정각이 달라지거든요. 그 가운데 무슨 전? 대웅전이 어떻게 되어 있다? 바로 주심포와 배흘림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상도에 어디 있고? 안동 무슨 사? 봉정사. 이건 미륵부처. 극락에 가는 게 뭐더라? 극락 가는 거 아미타불이구나. 네, 극락은 필요 없잖아요. 그거 우리 절 스님 될 거 아니니까. 자, 하여튼 극락전에 있는 게 뭐란다? 주심포와 배흘림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 외웠나요? 예산 무슨 사? 수석사, 대웅전, 안동 무슨 사?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어. 영주, 뜰부자, 돌석자. 영주 무슨 사? 부석사. 의상대사와 갈리는 거. 됐나요? 거기에 무슨 수전? 무량수전. 요게 바로 뭘로 되어 있다? 주심포와 배흘림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요. 자, 거기 봅시다. 예산수석사 대웅전. 됐나요, 여러분들? 거기 봐도 딱 보더라. 기둥마다 있는 거 보이나요? 잘 안 보일 수 있겠구나. 그림이 좀 작아서 우선 오른쪽 안동봉전사 극락전 그거 줄치고 그건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하도 돼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는 거. 맨 오른쪽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건 또 여러분들 공포 딱 보이죠? 사진에. 공포 동그라미 쳐봐요. 공포 각자. 여기가 공포잖아요. 여기 공포.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뭐다? 주심포, 영주부석사, 무량수전. 거기다가 밑에 줄쳐요. 의상대사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아까쯤에 그 고려 불상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다? 철불이 있었죠. 그 다음 대가리 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막 거대한 불상이 있었고 중기 때 좀 사람다워진 거. 아미타 소조 열애자사. 거기 있는 게 뭐더라? 부석사.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정리됐나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성불사 응진전. 그건 고려 말기 때, 그건 뭘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 다포 양식. 그래서 그거는 다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으로 주면요. 여러분한테 응진전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다 다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때는 이제 뭐더라? 주신포 양식 하나만 더. 무기사 극락전이라고 보이죠, 여러분들? 그거만 조선시대 때인데, 주신포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무기사 극락전. 조선시대 때 무기사 극락전, 그건 주신포. 나머지 건축물 조선시대니까 조선시대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해봐요. 예산, 무슨 사? 수석사, 대웅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러면 정각은 외우지 말고 사찰까지만이라도 외워놔요. 예산, 무슨 사? 수덕사, 예수 이렇게 기억하면 될 거예요. 안동 무슨 사? 봉정사, 영주, 의상대사 하는 거, 부석사, 그 세 가지 사찰이라까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각을 다르게 내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잠깐만 PPT 보면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 영주 부석사. 이거 지붕은 이게 맞배라고 하거든요. 이거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요. 이게 맞배라고 됩니다. 같이 절하고 있다. 대부분 사찰에서 많이 써요. 가장 검소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요걸 이제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제 측면이 보이죠. 근데 이거 측면을 뭘로 덮은 거? 기와로 덮은 거. 이거 우진각이라고 합니다. 우진각. 이거 두 개 합친 거에 뭐더라? 팔짝 지붕이 이렇게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 궁궐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화려하게 돼 있는 거.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라고요. 알겠죠? 사착하실 때면. 그래서 지붕 모양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자 우선 자 건축물까지 마무리 됐나요 여기? 페이지 77페이지 문제집 77페이지. 자 문제 풀면서 암기하고 이번 시간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9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올바른 거. 국보 18호 고려 후기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 여기서 고려 후기는 무신집권기까지 말합니다. 다포는 완전 말기 때. 알겠죠? 공포가 기둥에만 까여져 있다. 주신포 되겠죠? 그럼 주신포랑 관련된 거 우리 뭐 배웠다? 영주, 부덕사, 무량수전. 계속 보면서 암기해두면 돼요. 여기 어떤 대사가 관련있더라? 의상대사. 그 다음에 여기는 불상 뭐 했다? 뭐 아미타 뭐 있더라. 아미타, 소조, 열애자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70번. 거기다 적으면서 공부해요. 안동 무슨 사? 봉정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주 무슨 사? 보석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산 무슨 사? 수석사. 웬만큼 암기됐죠? 그리고 답은 쉽게 골라질 수 있겠네. 이거 다 무슨 양식을 보여주는 거다? 고려 때 대표적인 무슨 건축? 목조 건축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답 3번 들어가면 되겠고 275번 이거 아침 읽었던 거네. 18호 경상북도 어디에 있대? 영주에 있대. 영주에 있는 거 뭐 했다? 부석사. 기억나시죠? 그럼 정답 알아서 골라주잖아.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난이도 가장 인기 나온 거 뭐야? 주신포 중에서도 뭐라? 안동에 있는 거, 영주에 있는 거, 예산에 있는 거.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온 것 뿐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 세 개만 제대로 암기 잘 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 이유. 그러면 고려 말기부터는 다포지요. 조선 때도 대보다 다포 양식이 다 유행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조선 전기 때 무기사 극락전만 주신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선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번 문제 하나 안 풀어져 있는데 이거는 또 지역사랑 관련되거든요. 지역과 관련된 거. 자, 한번 들어갑시다. 고려 수도 어디지요? 여러분들 고려의 수도는 어디지요? 개경이죠? 개경이 오늘날 따지면 개성공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다 배워야 되거든요. 한국사 전체를 배우지만 문제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경 지역에 최충원이 뭐였다? 개경 지역에 있었죠? 만족이나 안 맞고 나중에 개경 지역에 고려 말 때 정몽주가 이방원한테 죽임당한 건 맞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 이게 바로 무슨 공단? 개성공단 맞는 얘기고 우리 송상이 뭐였다? 개경이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내가 경강상인가 구분해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1번부터 4번까지 다 뭐가 된다? 개경 지역이 되겠고요. 5번 있죠. 5번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개경까지 다 외워야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산장려운동은요. 평양에서 일어났다고 되게 강조해서 배울 겁니다.
알겠죠? 결국 이보다 5번을 물어본 문제. 평야에서라는 거는 물산장려운동. 그거 하나 나중에 또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74번은 거기까지 배워야 되는데 그냥 있는 김에 하나 풀었다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고려문화 마무리됐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조선시대 문화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들어갑시다.